겨울의 매서운 바람이 얼굴을 연달아 후려쳤지만 박소영은 여전히 서울 한복판 광장에 서서 8살 때 아버지가 선물해준 낡은 포켓 계산기를 꼭 끌어안고 있었다. 플라스틱 외장은 갈라지고 키는 은빛이 달아버렸지만 손바닥만 한 그 화면은 한때 그녀에게 거짓말을 모르는 숫자의 신비로운 세계를 열어주었다. 웃음 많은 미장이었던 아버지는 늘 말했다. 산수, 재주야, 이건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언어란다. 내가 귀 기울여 들을수록 진실이 보이게 돼. 어린 시절 친구들이 인형을 가지고 놀 때 소영은 구구단을 벽에 그리며 허름한 부엌 구석을 스스로의 연구소로 바꾸곤 했다. 아버지가 벽돌을 두드리는 망치 소리, 그녀가 계산기 버튼을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 밤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산수 퀴즈 방송이 어우러져 한강 공사 현장 옆 한잣집을 따스하게 덮였다. 그러다 재난이 닥쳤다. 폭풍우 속에서 철제들보가 떨어져 아버지를 영영 데려가 버렸고 식탁 위에는 대학 보내줄게라 적담한 아버지의 메모지만 덩그러니 남았다. 어머니는 비대에 짓눌려 밤새 식당에서 접시를 닦았다. 모녀가 겨우 나누는 뜨문뜨문한 식사는 묽은 김치찌개 한 그릇뿐이었지만 소영의 단단한 눈빛은 불씨처럼 타올랐다. 아버지가 남긴 정직한 언어로 새로운 길을 찾겠다고. 긴 밤을 꼬박 세운 뒤 소영은 가계부를 어머니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월급, 이자, 가스비, 쌀값까지 죄다 계산한 표 아래 떨리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우린 이 방정식을 바꿔야 해요. 제가 미국에 가서 돈을 벌어 다시 돌아와 엄마를 돌볼게요. 어머니는 흐느끼며 말했다. 영어도 서툰데 거기서 누가 너를 써주겠니? 소영은 어머니 손을 꼭 잡았다. 어떤 키보드보다 제 머릿속 숫자를 더 믿어요. 엄마도 저를 믿어주세요. 미니애폴리스 공항에 내릴 즈음 찬 눈보라가 덮쳤다. 중고 코트는 얇았고 19살 소녀가 들고 온 낡은 캐리어는 한쪽이 찢어져 있었다. 그녀가 알아들을 수 없는 영어 소음 속에서 주머니엔 187달러가 전부였다. 간신히 허름한 쉐어 하우스를 얻고 즉석 라면을 샀다. 어느 추운 아침 페어마트 슈퍼마켓 유리문에 얼굴을 대고 난방기를 대신하던 소영은 다이애거널리 붙은 작은 구인 공고를 보았다. 회계보조 모집. 아래 굵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숫자 입력 오륙 즉시 해고. 관자놀이 혈관이 두근거렸다. 숫자야말로 나의 출입구다. 매장을 관리하는 캐런 커리는 키가 크고 차가운 푸른 눈의 여인이었다. 첫 만남부터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이름이 사오용. 발음 힘드네. 그냥 소라고 부를게. 칼날 같은 미소와 냉혹한 목소리. 그녀는 먼지 쌓인 재고, 장부와 창고 열쇠를 소영 손에 쥐어주었다. 가서 곰팡이 난 기억부터 치워. 숫자 하나라도 틀리면 바로 고홈이야. 난방도 없는 창고, 깜빡이는 형광등 아래 종이 냄새와 먼지가 목을 찔렀다. 녹슨 선반 사이에 앉아 장부를 펼치자 날짜는 번져 있었고 숫자는 전쟁터 같았다. 입고, 출고, 재고 칸은 맞지 않았다. 어떤 칸은 5가 부족했고 다른 칸은 8이 넘쳤다. 매크로 단위의 오차가 답을 기다리는 거대한 방정식 같았다. 그 시각 위층 따뜻한 계산대에서는 동료들이 웃고 떠들었다. 점심시간 그들은 수군댔다. 저 아시안 여잔 영어도 못하는데 곧 잘리겠지. 그러나 바로 그 조롱의 순간 소영은 조용히 수사 씨앗을 심었다. 연필로 어긋난 상품 코드를 적고 작은 물음표를 달았다. 셋째 날 식당 대신 종이 상자 위에 웅크려 앉아 어머니가 배편으로 보내준 김밥을 꺼냈다. 멀리서 들려오는 비웃음 속에서 그녀는 포켓 계산기로 차이를 합산했다. 마이너스 17, 플러스 12, 마이너스 5. 누군가가 고의로 숫자를 돌리고 있었다. 좁은 창문 밖으로 눈은 고요히 내렸다. 하지만 소영의 머릿속에서는 데이터 톱니바퀴가 뜨겁게 돌아가며 논리의 톱니가 맞물려 탈출 미로를 드러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속삭였다. 제가 틀렸다는 걸 증명해 보일게요. 숫자가 대신 말해줄 거예요.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됐다. 다섯째 밤
소영이 불을 끄고 문을 닫으려다 다시 장부를 펼쳤다. 휴대폰 손전등으로 재고 열을 비추자 아몬드 우유 프리미엄이 30개 있고 장부엔 25개, 실제 검수는 겨우 1개였다. 실수일이 없어. 다음 날 그녀는 직접 상자를 세어보고 귀에 연필을 꽂은 채 장부 한 구석에 새 데이터 그물을 그렸다. 코드 782AL, 입고 40, 출고 38, 재고 2. 3일 뒤 다시 확인하니 장부 숫자는 어느새 5로 수정돼 있었다. 충격은 호기심으로, 호기심은 사명감으로 변했다. 그녀는 파란색 얇은 노트를 사서 별표, 트루스로그, 별표라 명명했다. 밤이 내리면 냉동창고는 실험실이 됐다. 소영은 셌다, 기록했다, 빗금을 그었다, 대조했다. 귀엔 영어회화 팟캐스트, 입에선 리시브드, 시프트, 디스크레펀시가 맴돌았다. 2주 동안 빼곡한 수백 줄 숫자 끝에서 하나의 패턴이 번쩍였다. 금요일 밤 값비싼 물품이 항상 사라졌고 데이브 윌슨 야간 근무 베테랑이 그 시간 창고를 지켰다. 데이브는 건장하고 호탕하게 웃었다. 모두가 그를 믿었지만 숫자는 다른 진술을 했다. 소영은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근무가 끝날 즈음 쓰레기통 옆 박스를 줍는 척하며 데이브가 반품 상자를 자기 차에 싣는 모습을 지켜봤다. 가로등 및 차덮개 사이로 페어마트 로고가 어른거렸다. 그녀는 포켓 계산기를 꽉 움켜쥐었다. 증거가 눈앞에서 달아나고 있었다. 토요일 오후 슈퍼마켓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눈보라까지 몰아쳐 손님들은 시야를 가릴 만큼 카트에 물건을 산더미처럼 싣고 있었다. 갑자기 이 삐 스캐너 소리가 멈추더니 POS 화면이 모두 새까맣게 꺼졌다. 줄이 소용돌이치고 불만의 고함이 천장을 울렸다. 20분째 기다리고 있어. 내 시간을 돌려줘. 캐런은 계산대 사이를 뛰어다니며 외쳤다. 기술팀 불러. 이 수동으로 리셋할 줄 아는 사람. 대답은 없었다. 아수라장 속에서 소영은 트루스라그를 조용히 내려놓고 손을 들었다. 매니저님, 제가 해볼게요. 캐런은 눈을 가늘게 뜨며 경고했다. 장난이지? 1센트라도 틀리면 당장 잘리는 거야. 소영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휴대용 저울, 하얀 노트, 연필이 전부였다. 첫 손님이 상품 17개를 컨베이어 벨트에 올리자 그녀는 가격표를 악보 읽듯 훑었다. 3.25 플러스 3.25 플러스 4.10 플러스 5.60 곱하기 사인 0.85 플러스 15.36달러. 손님은 입을 떡 벌리고 캐런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줄은 계속 이어졌고 소영의 손놀림은 너무나 빨라 사람들은 연필 긁는 소리와 마지막 한마디만 들었다. 총액 34.67달러. 다음 손님이요. 30분 동안 100여 개의 카트를 처리했지만 불평은 한마디도 없었다. 시스템에 전원이 다시 들어왔을 때도 사람들은 볼이 얼어 홍조가 돈 한국인 소녀가 서 있는 계산대로 계속 몰려들었다. 현지 SNS는 들끓었다. 캐셔 거리 기계보다 빠르게 계산한다. 이 손님이 몰래 찍은 짧은 영상은 하룻밤 만에 조회수 5만 회를 넘겼다. 그날 밤 캐런은 창고로 내려와 전과는 전혀 다른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 오늘 내가 가게를 살렸어.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은 책상 위에 펼쳐진 트루스라그에 머물렀다. 이제 박소영이라는 이름은 무게를 얻었다. 옛 숫자가 목소리를 낼 때가 온 것이다. 늦은 밤 계산대 사고가 지나간 뒤 소영은 창고 문을 잠그고 깜빡이는 형광등 아래에 앉았다. 그녀는 모든 메모를 15쪽짜리 보고서로 묶었다. 1 5쪽, 입고, 출고, 실재고, 일별 대조표. 6 8쪽, 금요일 22시, 23시마다 발생하는 차이를 나타낸 타임라인. 9 12쪽, 데이브 트렁크에 실린 고가 상품 사진 위 바코드가 장부와 일치. 13 14쪽, 손실 그래프 월 평균 700달러, 누적 200달러. 15쪽, 결론 엔드 독립회계 감사 제안. 소영은 표지를 덮고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 그대로 넘버즈 돈 라이 라벨을 붙였다. 다음날 점심, 구내식당이 한산할 때 그녀는 존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손이 살짝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부장님, 제가 직접 재고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페어마트에서 물품이 손실되고 있어요. 처음엔 의심하던 존도 3쪽을 넘기자 표정이 굳었다. 정렬된 숫자 10, 노란 형광펜, 증거사진. 이걸 혼자 다 했다고요. 커리 매니저에게 바로 보고하겠습니다. 심장은 북처럼 뛰었지만 소영은 행동의 순간이 왔음을 알았다. 그날 오후 긴급회에 캐런 커리는 보고서를 넘기며 물었다. 정확도가 어느 정도죠? 3번 검증했습니다. 오차는 0입니다. 데이브의 이름이 반복되자 캐런의 눈빛은 충격과 분노로 흔들렸다. 곧바로 본사 감사팀 파견에 서명했다. 3일 뒤 감사팀이 노트북 스캐너를 설치하고 CCTV를 회수했다. 직원들은 술렁거렸고 데이브는 반쯤 농담조로 차고일 거야 라며 긴장했다. 화요일 아침 전 직원이 소집된 회의실. 팀장이 선언했다. 결론, 의도적 재고 손실사 $200 이상. 범인의 데이브 윌슨. 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만큼 정적. 데이브는 창백한 얼굴로 부인했지만 그가 상자를 차에 싣는 영상이 스크린에 재생됐다. 경비가 그를 호송했고 무거운 침묵만 남았다. 소영은 안쓰러움과 안도를 함께 느꼈다. 진실이 승리했다. 늦은 오후, 캐런은 소영을 불렀다. 사과해야겠네요. 이 보고서가 없었다면 더 큰 손해를 봤을 거예요. 재고 관리자 자리에 관심 있나요? 불과 몇 주 전 창고 먼지를 털라던 사람이 정규직 계약서와 어머니 빚을 갚기에 충분한 급여를 내밀었다. 숫자와 사람을 믿어주신다면 맡겠습니다. 캐런은 고개를 끄덕였다. 경력보다 정직이 중요하죠. 박소영 인번토리 매니저 명찰을 단 첫날 밝게 불이 켜진 창고엔 눅눅한 냄새도 사라졌다. 동료와 손님이 존경의 눈길로 인사했다. 근무 전 소영은 부산으로 메일을 보냈다. 엄마, 저는 숫자를 믿어요. 그리고 그보다 저 자신을 더 믿어요. 샌드 버튼을 누르는 순간 한때 무시받던 소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숫자는 진실을 말할 뿐 아니라 신뢰와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되었다. 3월, 녹아내린 눈이 얼룩진 페어마트 메이플그로브 지점 입구. 캐런이 전권을 맡긴다며 소영에게 맡긴 새 매장이었다. 붉은 배너와 풍선에는 그랜드 오퍼닝 매니지드 바이 박소영. 밝은 조명 아래 멕시코계 대학생 루카스, 은퇴자 메리, 베트남 유학생 미나 등 8명의 직원이 새 관리자를 중심으로 둘러섰다. 소영은 밝게 말했다. 저는 한때 냉동 창고에서 외롭게 일했어요. 그래서 이 가게는 따뜻할 거예요. 사람 때문에, 그리고 정직한 숫자 때문에. 궁금하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틀리는 걸 두려워하지 마요. 금세 웃음이 퍼지고 출입문이 딸랑이는 종소리가 울리며 첫 전투가 시작됐다. 아침 근무에 처음 온 손님들은 호기심 가득 진열대를 헤매며 우왕좌왕했다. 소영은 명찰을 달고 통로를 오가며 길을 안내하고 동선까지 수첩에 메모했다. 피크타임 9시 30분, 제과 코너 정체. 점심 근무, 이 번개산대 스캐너가 오류를 일으키자 미나가 당황했다. 소영이 손짓했다. 수기로 합시다. 겹겹이 쿠폰이 끼인 장바구니 가격을 18초 만에 암산했다. 대기줄에서는 박수가 터졌고 틱톡 계정 골뱅이 캐시어이즈는 그날 조회수 20만을 추가했다. 저녁 근무일 마감 후 계산대 끝에 앉아 첫날 보고서를 다시 확인했다. 잔액, 세금, 오류율 0. 그녀는 빠르게 적었다. 사람 공식. 내일 빵 코너 안내판 개선. 3주 뒤 메이플그로브 지점은 동네에서 가장 친절한 가게로 불렸다. 할머니 앨리스는 매일 우유를 사며 손주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대학생들은 매니저 암산 챌린지 영상을 찍으러 몰려왔다. 10가지 물건을 내밀면 소영은 $47.92의 세금 기억하세요.
라며 한국어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했다. 매출은 18% 상승, 재고 오차는 별표 0.02% 별표로 체인 최저치를 기록했다. 캐런이 시차를 왔다가 유리 너머로 소영과 눈이 마주쳤다. 한때 이름까지 서로 바꾸라던 그 소녀가 이제 미소 지으며 말했다. MS 커리, 오랜만이네요. 캐런은 고개를 끄덕이고 한 발 물러섰다. 새 직원이 소영에게 입고 전표 서명을 부탁하자 그녀가 활짝 피어있음을 깨달았다. 이 숫자와 신뢰의 꽃이었다. 하루를 마감하며 셔터가 내려가고 불이 차츰 꺼졌다. 소영은 금고를 잠근 뒤 낡은 포켓 계산기를 새로 칠한 책상 위에 놓았다. 아버지, 오늘 512명의 고객과 대화하고 직원 3명을 교육했으며 재고 방정식 3개를 풀었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손님을 다시 오게 하는 건 미소와 공정함이에요. 그녀는 노트북을 열어 한국으로 보고서를 보내며 가게 사진을 첨부했다. 엄마, 대출 전부 갚았어. 올여름 비행기표도 끊었어. 내가 담근 김치 맛볼 준비해줘. 창밖에 야른 눈발이 내려도 더 이상 춥지 않았다. 어느 봄날 아침, 본사에서 온 이메일. 박소영, 올해의 영감 직원상 후보에 오르셨습니다. 온라인 기사엔 삽사인 넘버즈 돈 트라이 삽사인 커리어 매니저 해시태그가 번졌다. 먼지투성이 창고에서 매장 관리자까지 이 언어와 출신으로 무시당해도 정직과 실력은 빛난다. 암산 영상은 조회 수백만을 돌파했고 데이터 전공 학생들은 데이터와 윤리 특강을 요청했다. 작은 강단에 선 소영은 말했다. 숫자는 공정한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그 숫자를 사람을 짓누르는 데가 아니라 들어 올리는 데 써야 해요. 객석에는 긴 박수가 이어졌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눈빛에 희망을 담았다. 냉동 창고에서 뿌린 작은 씨앗이 어느새 굳건한 나무로 자라 많은 이들에게 그늘을 드리우고 있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박소영의 진짜 여정은 계속된다. 숫자 하나하나가 또 다른 신뢰와 온정을 여는 열쇠가 되기에.